이자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 쓰래. 그리고 원리합계 구하는 식을 써보라 그랬는데, 원리합계가 뭐냐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원이 원금이야. 이가 이자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산한 값을 원리합계라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어. 100만 원만 찾을 거야? 그러면은 뭘 할 이유가 없지. 연구할 이유가 없다고. 근데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이 아니라 불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단리, 그리고 하나는 복리.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려면 알아야지. 네. 이윤? 이율. 연 이율이죠. 잘했어? 네. 저기 13번에 쓸 거 있어. 그거 좀 비워두고
자, 생각해봐. 첫 해, 그러니까 1년마다 원래는 적금은 한 달마다 넣어. 근데 한 달을 기준으로 하든 아무튼 1년을 기준으로 하든 아무튼 1년이라고 해볼게. 자, 올해에 10,000원을 넣을 거야. 네. 그리고 이자는 2%로 할게. 써는 이것도. 쓰든지 기억하든지 이해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1년이 지났어. 이자 얼마야? 200원. 그러면 얼마가 돼 있어? 1200원. 맞아? 네. 자, 그 다음 여기가 1년 지난 후야. 그러니까 여기가 2001년이라고 하고 여기가 2002년이라고 하자. 자, 2003년이 됐어. 이자가 얼마가 붙어야 될까? 204원. 200원. 200. 처음에 넣었던 이 10,000원에 대한 이자. 그래서 200원이 붙어. 지금 1,200원이 됐는데 처음 넣었던 이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 1,400원이 됐어.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단리야.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처음에 넣었던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라고. 네. 이해되고 있어? 네. 자, 그러면은 2002년에 아니 여기를 이걸로 잡아야 되겠구나. 2000년, 여기 2001년, 여기 2002년이라고 할게. 그러면 2003년에는 얼마일까? 1600원. 1,600원인 거지. 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 2010년 얼마? 1,000원. 그렇지. 11,000원. 10년 동안 1000원. 개꿀. 얘가 이해됐어? 네. 지금 한 게 뭐라고? 달리. 단리. 그러니까 이자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복리는 처음에 똑같이 10,000원을 넣었어. 1년이 지났어. 마찬가지 이자는 2%가 붙을 거야. 그러면 1200원. 1,200원이 돼 있겠지. 맞아? 네. 근데 2002년에 이자가 붙을 때는 10,000원이 아니라 여기 만들어진 1,200원에 대한 2%의 이자가 붙어. 102원. 204원. 1,200원에 204원. 맞아? 그러면 1,404원이네. 자, 다시 요거에 2%가 붙어. 그럼 얼마야? 솔선 버려버리고 208원. 208원이 더 붙으면 1,612원 이렇게 되겠네. 자, 생각해봐. 그러면 10년 뒤에 누가 더 클 것 같냐? 복리가 더 크죠. 당연한 거지. 네. 그러면 너네 은행 가서 저금을 뭐라고 할래? 공리로 해야죠. 맞아? 자, 나는 기어이 단리로 넣고 싶다. 네? 난 기어이 단리로 저금을 하겠다. 기어 달리로. 응? 근데 이게 그 이자율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똑같다고 하면, 이자율이 똑같다고 하면, 응? 나는 기어이 단리로 넣겠다. 단리로 이렇게. 왜? 아니 근데 복리는 너무 돈을 거둬주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뭐가 위험해? 아니 너무 돈을 달리면 너무 거둬주잖아요. 돈 좋은 거 아니야? 너도 큰일 났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복리가 이자가 더 붙어. 그럼 단리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미친놈은 없겠지. 은행 가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상품이 복리야. 복리 많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은행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은행 뭐 너네가 국민은행을 간다. 그럼 국민은행에 적금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적금 무슨 적금 무슨 적금 해가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자율도 다르고 뭐 기간도 다르고 뭐 넣을 수 있는 돈도 다 달라. 근데 이거를 어떤 건 단리로 돼 있고 어떤 건 복리로 돼 있으면 내가 미쳤다고 단리를 넣겠냐고. 그러잖아. 어차피 다 공리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리로 돼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실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단리로 낼 수도 있어. 복리로 낼 수도 있고. 근데 현실에서는 거의 다 복리라고.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 다가 아니라 거의 다. 그 이야기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라 눈속임을 하는 거지.
복리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단리 계산을 하는 것들이 있어. 왜일까? 돈 주기 싫어서. 빼달라고. 단리로 하든 복리로 하든 첫 해에는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해했으면 좋고. 뭐 아무튼 사기가 아니라 은행도 기업이야. 먹고 살아야 돼.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사펑사펑 다 퍼주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붙어 있을 건데, 적금을 넣으면 4%의 이자를 준대. 예금을 넣으면 3%의 이자를 준대. 그럼 너네는 뭐 넣을래? 이러면 당연히 적금을 놓고 싶지.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원리학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 은행 상품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저거만 보고 적금을 넣게 돼 있어. 근데 예금과 적금이 뭐예요? 그지? 그게 달라. 예금은 그냥 넣고 시간을 묵혀. 적금은 달달이 돈을 넣는 거야. 아직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 계산하는 거는 이렇다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쓴 건 뭐냐면 이거를 문자로 바꾼 거야. 자, 단리로 계산을 하면 처음에 A1을 넣었어. 이자는 R 퍼센트를 이제 숫자로 바꿔가지고 소수점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냥 여기다가 곱해주면 이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A는 그대로 있고 AR이 이자로 붙어. 그러면 여기가 A로 묶고 1 플러스 R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 기간에 A에 1 플러스 R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붙어? AR이 붙어. 그러면 A로 묶고 1 플러스 2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A에 1 플러스 NR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단리는. 근데 복리는 A 있고 첫 기간에 이자 붙은 거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자 붙는 게 이거에 R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이 그대로 있고 A에 1 플러스 R에 R 곱한 게 이자야. 이걸 둘이 더해줘야 돼. 그러면은 요만큼이 둘이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로 묶고 여긴 곱하기 1이고 여긴 곱하기 R이라서 여기 1 플러스 R이 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니까 복리의 끄트머리에는 1 플러스 R의 n제곱이야.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는 지수에 n이 들어가고 여기는 R에다 n을 곱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몇 배가 아니라 몇 제곱하는 게 더 숫자가 빨리 많이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이 돈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복리 쪽이. 되고 있어?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자 계산이야. 이제 원리합계는 원금이랑 이자랑 싹 다 계산을 해줘야 돼.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 달을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년을 기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1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이거를 기수불이라 그래. 그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매년 말에 적립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기말불이라 그래. 아까 본 것처럼 2000년, 2001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그 연도를 안 줄 거거든. 주는 문제들도 있는데 안 준단 말이야. 그럼 그냥 여기에다 처음 시작을 1년 초 이렇게 너네가 지정해주면 돼. 2001년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숫자 굳이 키워가지고 내가 계산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1년 초에 A1을 넣었어. 그러면 2년 초에는 얘가 이자가 붙는다고. 쭉 가서 얘가 N년 초 이때 돈을 넣고 이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 기간 한 텀을 더 기다려. 그리고 두 번째 넣는 거 여기에 A1 하고 들어가. 마찬가지 요놈이 이자가 붙어서 여기에 만들어져. 이게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한 기간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넣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한 기간만 먹혔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모인 이거를 더해주면 최종 원금과 이자가 싹 다 더해져. 쟤네들의 합의 원리합계야. 근데 봤더니 요 위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야. 그럼 뭐 한 거야?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갖다 곱하면 그 다음 거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한 개수는 1제곱부터 n제곱까지니까 n개곱. 그래서 얘네의 합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a 그 다음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보통 책 보면 문제집이든 개념서든 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써져 있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식 외우는 애들은 원리학계 못 풀어. 문제는 저거랑 똑같이 나오질 않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다 기본 모델이야. 저거에서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되고 요걸 찾으려면 요 표대기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표대기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어려워. 쉽지 않아. 아직 지금 다 안 보여줬는데 자 비교하라고 해. 그럼 요 반대되는 애기가 기말불이라고. 잘못 썼네. 그냥 이대로 정리해. 정립하는 경우. 이게 달라요? 저랑 그러면 생각해봐. 처음에 첫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 초가 있는데 여기에다 돈을 안 넣어. 1년 있다가 1년 말에 돈을 넣어.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년 초 다음에 1년 뒤면 2년 초잖아. 맞아? 근데 지금 1년 말이라고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오늘의 끝이 언제야? 저녁 12시죠. 그럼 내일 시작은 언제야? 저녁 오전 12시. 맞아? 아 11시 59분 59초. 그러니까 저거 물어보는 거야. 오늘 끝은 언제고 내일 시작은 언제냐고. 이게 연속의 개념이라서 그러는데 오늘 끝이 동시에 내일 시작이야. 12시 땡 하는 그 순간이 오늘 끝이자 동시에 내일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1년의 말이 2년 초라고. 똑같은 거라고. 올해 말 12월 31일 12시 땡 하는 순간이 내년의 시작이라고. 이해돼? 그럼 1년은 버린 거예요? 1년 날린 거예요? 1년을 버린 게 아니라 그 시간 네가 말한 59분 59초 하고 그 다음 12시 땡 하려고 하면 여기 1초는 그럼 어디 건데? 작년 거야? 올해 거야? 그게 아니라고. 요만큼의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딱 그 선 기준으로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 괜찮아. 이해 안 될 수 있어. 나도 너네 나이 때 이해 못했어. 그러면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됐는데 아까 저금할 때는 근데 여기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
쭉 가서 n년 말이 되면 여기에 돈을 넣고 얘는 끝나. 자, 다시 아까 왜 한 텀을 더 묵혔냐면 이자가 붙어라 하고 기다린 거였거든. 근데 얘는 안 기다리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마지막에 너는 돈 여기에 돈을 넣었어. 오늘 돈 넣고 오늘 돈을 찾는데 이 말이 돼? 저금하면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 이자가 붙을 동안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오늘 돈 넣었다 그대로 갖다 뺀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갚을 때지. 그러니까 위에 기수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금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돈을 쌓을 때. 근데 반대로 기말불은 돈을 갚아 나갈 때. 그러니까 할부나 그러니까 빚 갚는 거, 대출 상환. 그러니까 빚 갚는 거 대출 상환이라 그러거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 대출의 개념을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랬나 봐. 대출을 뺐지. 할부도 빠졌어. 아니 할부는 있겠구나. 대출이 빠지면서 기말불의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빠졌어. 그걸 경제수학으로 넣었어. 그러면 너네는 기수불만 있어. 그랬더니 시험지에 낼 게 기수불밖에 없어. 그래서 기말불이라는 용어는 빼고 얼추 비스꼬름하게 그런 모델을 줘가지고 시험지가 나와. 그러니까 내신에서요? 없다고도 말 못하고 있다고도 말 못해.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요 내용은 경제수학으로 뺀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게 바뀌기 전에는 무조건 시험에 나왔어. 왜일까? 어려운. 애들이 하나씩 다 틀려주거든. 그래서 꼬박꼬박 시험지에 다 나왔어.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지금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 기수불 1년 초에 A1을 넣었다. 그럼 2년 초에 이자가 붙어 AR이 됐어. 맞지? 네. 자, 3년 초에 AR 제곱. AR의 제곱이 되겠지? 네. 아니, AR의 제곱되면 안 되지. 여기에 A가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2. A 플러스 AR. 그래서 A의 1 플러스 R. 그럼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에 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에 이자 붙은 거.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된다고. 지금 복리계산 하는 거야. 네. 자, 그렇게 10년을 넣는다고 치자. 자, 그러면 10년 초가 됐어. 그럼 얼마야? A의 1 플러스 R에 10제곱. 아니 9제곱. 9제곱이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기수불이 연초에 넣고 연초에 찾을 수도 있어. 그건 문제에서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금이라는 걸 넣게 되면 이 마지막에 한 텀을 기다려서 A의 1 플러스 R에 10제곱을 만들어. 여기가 10년 말이자 11년 초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10년 말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해줘.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 잘 들어. 내가 돈을 몇 번 넣었어? 10번. 지금 쓴 거에 9번 제곱. 10번. 돈 몇 번 넣었어? 돈 넣은 건 한 번. 그래, 한 번 넣었다고. 돈을 한 번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넣은 이 돈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돈 한 번밖에 안 넣었어. 이해돼? 그냥 처음 넣은 돈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본 거라고. 복리 계산했을 뿐인 거고. 그러면은 적금이라며. 그럼 두 번째 돈은 언제 넣어? 어떤 기간이 있어요. 2년 초에 넣는 거지. 적금은 같은 기간별로 그 다음 턴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적금은 달마다 넣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 10일에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달도 10일에 넣는 거야. 그 다음 달도 10일에 넣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그걸 못 넣게 되면 깨져요. 못 넣게 되면 넣어야 될 때 못 넣었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덜 붙는 거지. 사람이 상황 이해돼?
지금 우리는 연 단위로 보고 있는 거니까 매년 1월 1일에 넣는다. 그러면 1년 1월 1일에 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 넣는 돈은 2년 1월 1일에 돈을 넣는 거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냥 연월 다 넣었겠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돈을 넣었어. 얘가 1년 지나면 A의 1 플러스 R이 됐어. 그 다음 거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어. 쭉 가서 마지막에 얼마가 돼 있어? 그렇지, 9제곱. 얘보다 한 기간이 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넣는 돈은 3년 초에 A1을 넣겠지. 그럼 얘는 이자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4년 초에 넣었던 A1은 A의 1 플러스 R의 7제곱이 돼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돈 언제 넣어? 10년 말에 10년 초에 넣는다고.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기간도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세팅을 하는 요 표대기를 그리는 거야. 그럼 A 넣고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는 거고, 10년 말에 돈을 넣으면 넣는 날 찾아야 되니까 이자가 안 붙는다고. 일반적인 적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요게 마지막 항이면 이게 첫 항이고 공비가 얼마? R 플러스 1. 1 플러스 R을 공비로 갖는 등비 수열의 항이 몇 개?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10개의 합을 구하는 거라고. 되고 있어? 지금 계산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너네가 이걸 그릴 수가 있다고. 이해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에 넣고 말에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적금의 모델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초에 넣고 초에 찾는데, 말에 넣고 말에 찾는데, 막 이런 걸 설정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10년짜리 보고 있잖아. 근데 10년 놓고 그 다음에 또 딴짓을 한대. 막 이런 걸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인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문제를 풀려면. 되고 있냐? 네. 너네가 물론 은행 뭐 그거 할 일이 없긴 한데, 저금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지금 아무 그 금융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빌리면 무조건 이자가 붙게 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오늘 2,000원짜리를 들고 내가 초코파이를 먹을 거였는데 저 새끼가 급하다 그래서 빌려줬단 말이야. 그 1,000원을 들고 PC방을 갈지 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지금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쟤가 가져갔어. 그러면 내 이 기회를 가져간 거잖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 1,000원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쟤한테 줬으니까 그게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시간을 못 길수록 무조건 이자가 붙는 거라고. 이해돼? 그게 너네는 친구 간의 거래고 가족 간의 거래고 뭐에 창제 이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성인 돼가지고 밖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 돈 거래는 다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이자가 그나마 올라가가지고 4% 가까이 되는데,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금리가 1%였어. 그러면 저금을 해도 이자가 많이 안 붙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저금을 많이 안 했던 거라고. 근데 옛날에 쌍팔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당시에 그건처만 해도 거의 10% 가까이 됐어. 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은행에다 넣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는 소득 자체가 적었어. 우리나라 못 살아서. 그러니까 번 돈이 있어야 저금을 하는데 이자는 높은데 넣을 돈이 없는 상황.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풍요로워졌지. 근데 금리가 낮아. 그러니까 넣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을 은행에다 때려박으면 어떻게 질문 잘했어. 이게 지금 돈 이해한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은행도 아까 뭐라 그랬어? 기업이라고. 기업.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빌려주는 거랑 자기들이 받는 거랑 생각했을 때 이게 회사가 돈을 잘 벌려면 빌려준 거 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축한 게 4%다. 그러면은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그거의 2-3배가 돼. 사실상 손해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맨날 이야기하지. 뭐 하지 말라고. 빚지지 말라고. 근데 많지 않아요. 이미 그 순간 뛰어넘었는 은행.
말했잖아. 거기에 그걸 상품을 짜놓은 게 그냥 대충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너네가 살면서 너네 부모님을 봤을 때도 똑같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그 큰 목돈 들어간 데가 언제인 것 같아. 집 살 때? 맞아. 집 살 때, 차 살 때, 그리고 자식 등록금.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너네도 어차피 똑같이 겪을 일이잖아. 선생님도 하시나요? 뭐를? 저금을? 아니면 대출을? 아니면 예금이나. 하지. 너네가 그러니까 그래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야. 너네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돼. 보통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 알바를 한꺼번에 옛날에는 길게 막 8시간 막 이렇게 잡았거든. 근데 보통 지금 한 4시간밖에 안 써줘. 풀로 다 알바를 쓰게 되면 편의점 사장님이 적자야. 손해를 봐. 그러니까 일부는 쓰고 일부는 본인이 일을 한단 말이야. 아예 그냥 본인이 다 일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은 알바를 4시간 써준다고 치고 지금 시급이 최저시급 10,000원 조금 넘으니까 10,000원 잡고 보통 한 달에 20일에서 25일 정도 일하거든. 그럼 20일 잡고 계산해봐. 너네가 알바 뛰면 얼마 받을 것 같아? 시급이 10,000원, 하루 4시간, 20일 일해. 그럼 한 달 일하고 80만 원 받지? 많이 받네. 꽤 많이 받아?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돼. 아, 식비가 80이 날것 같아. 맞아. 생각해봐. 아니, 너네가 모르지. 보통 고시원 반값이 그냥 원룸이 광주가 벌써 40, 50 하거든. 서울 가면 더 비싸겠지. 그럼 80만 원 벌어가지고 50만 원 반값 썼어. 자 이제 30만 원 남았어. 이걸로 이제 먹고 살면 돼. 알바를 한 두세 개씩 해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2개 뛴다고 치면 160이 들어가는데 그 2개가 자 이 집에서 알바를 하고 그 옆집 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안 되지. 이동 그리고 그렇지. 이동하는 시간 들지. 이동비가 들지. 자 30 아까 30만 원에서 이제 교통비 10만 원 나갔어. 20만 원 남았어. 아직 밥 먹으면 안 돼. 세금 내야 돼. 밥값 들지. 그 다음에 지금 밥값이랑 반값만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거만 해도 대충 100만 원 넘을 거거든. 어떻게 진짜 살기 힘들다. 그 양말 빵꾸 나도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러고 살아. 너네 핸드폰도 쓰면 안 돼. 여기 통신비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너네 들어간 그 방에서 관리비 나가지, 물값 나가지, 전기세 나가지. 빡빡하다. 아 근데 애기 어떻게 키워? 애기가 문제가 아니고 너네도 지금 여기 벌써 애기 생겼잖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너네가 차 산다며, 집 살 거라며, 그리고 대학 갈 거라며. 비싸. 어떡할 거야? 생각보다. 인생 한 아니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산다는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못 산다는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 근데 분명한 거는 너네가 살면서 그렇게 돈이 적게 들진 않는다는 거고 지금 엄마 아빠 메꾸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너네가 그걸 벌어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그게 알바만 해갖고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직장.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직장 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말했지. 아빠도 회사 땡땡이 치고 노래방 갈 줄 알아. 엄마도 PC방 갈 줄 안다고. 안 하는 이유가 뭔데? 를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다 정신이 차려진다. 자 23번에 연이율이라고 준 거 이게 R이야. 이게 퍼센트로 나오면 소수로 바꿔야 돼. 소수로 계산을 할 거야. 그 다음에 1년마다 복리 이거 체크하고 물론 웬만하면 복리로 나오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그 다음 매년 초에 넣어서 말에 찾을 거래. 그 다음 100만원 이게 A에 해당되는 거야. 원금. 그 다음 5년 이게 N이겠지. 그렇게 됐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했고 소수점 계산하고 지수 들어가는 그게 복잡해서 이거는 주거든. 근데 내가 식을 썼는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자 처음에 1년 초에 A1을 넣었어. 지금 요 100만 원이랑 이거랑 다 들고 다니기 싫어서 문자로 쓸 거야. 자 그러면 1년 묵혀서 2년 초에는 뭐라고 된다고? A에 1 플러스 R이라고. 그 다음 3년 초에는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5년 초에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4제곱이고 말에 찾는다고 했으니까 5말 여기를 써놔야지. A의 1 플러스 R의 5제곱.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몇 번 넣었다? 한 번 넣은 거라고. 두 번째 넣는 건 2년 초에 넣어야 되고 얘는 한 텀이 적었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의 4제곱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갈 건데 마지막 돈 언제 넣어? 5월 초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A1 들어가면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돼 있고 얘네의 합산이 원리합계라고. 그러면 이게 첫 항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지. 자 그러면 그냥 등비수열 합이야.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A가 이거 그 다음에 R의 N제곱인데 요거에 맞춰 써주면 분모는 얘네 날라가고 R이니까 0.04 그 다음 A는 100만원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이니까 1.04 그 다음 중괄호 안에는 1.04의 5제곱 빼기 1 그럼 여기서 1 뺀 거니까 0.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리합계 계산하면 무조건 소수점이 들어가. 그러니까 요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나눠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통 큰 삭값 물어본단 말이야. 이해 됐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